안녕하세요. 나는 전문 이재호입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 임신에 최대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들을 부부관계에서의 체위와 자세의 의미, 질, 윤활제와 임신율, 식이습관, 체중과 임신율 간의 관련성, 흡연, 술, 커피와 같은 기호품들의 임신에 대한 영향들을 2022년 업데이트된 미국 브리마켓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부관계 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나 요령들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관계 후에 임신 성공률을 높인다는 근거 없는 여러 정보들은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들에게 이 불편한 루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여성들이 관계 후 일정 시간 동안 골반을 높인다든지 특정한 누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정자가 더 잘 들어가게 해서 그리고 또 질 내에서 정액이 새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계 후에 정자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사정 후에 정자는 일부로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고요. 일부는 자궁 경부에 모이게 되는데 이 정자들은 15분 이내에 나팔관 내에서 발견이 됩니다. 또한 정자는 나팔관을 가로질러 나팔관의 끄트머리인 팽대부에 모이지 않고 계속 전진해서 여성의 복강 안으로 배출이 돼버리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생리 주기에 다양한 시기에 라벨이 붙은 입자들을 질 뒤쪽 구멍에 넣고 움직임을 관찰해 봤을 때 난포기 동안에는 빠르게는 2분 이내에 나팔관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한 바가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입자들이 우성 난포, 즉 배란이 되는 쪽 난소와 연결되는 난관에서만 주로 관찰이 됐고 반대쪽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달된 입자의 수는 오르가즘 동안 여성에게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옥시토신을 주사를 했을 때 더더욱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특정 체위나 자세가 임신에 영향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미친다는 근거는 없고요. 특정 자세나 관계 후의 행위가 이 아기의 성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정보입니다. 정자는 관계 후 위치에 관계없이 몇 초 후에 자궁 입구에서 발견이 되고 여성의 오르가즘은 정자의 수송을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오르가즘과 임신 성공률, 이 생식력 사이에는 알려진 직접적인 관계 또한 없습니다. 성관계 시에 윤활제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질윤활제들은 시험관 시술을 할 때에 정자의 생존에 관한 이런 관찰된 효과들을 기록한 것을 근거해서 이것이 생식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업적으로 팔리는 그 수성윤활제는 배양실에서 60분 이내에 시험관 내 정자 운동성을 60%에서 100%까지 억제하는 반면에 카놀라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들은 이런 해로운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부 윤활제 그리고 올리브 오일 및 이런 낮은 농도로도 희석이 된 인간의 타액도 정자 운동성과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또 그와 반면에 미네랄 오일과 같은 것들은 그런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이드록시 에틸 셀룰로스라고 부르는 물질을 기반으로 만든 윤활제는 정액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윤활제를 구입하실 때 제품 라벨에 이 성분으로 구성이 된 윤활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연 임신의 성공을 돕는 시기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아 출산율은 매우 마르거나 매우 비만인 여성에게서는 당연히 감소를 하지만 이 배란을 잘 하는 여성의 생식 능력에 대한 그런 시기의 변화의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알려진 것들을 살펴보면 과량의 해산물 섭취로 인해서 혈중 내의 수은 수치가 올라간다면 이것은 불임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임신을 시도한 여성들은
신경관 결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 최소 4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 보충제를 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 시기의 패턴, 다량의 영양소, 미량의 영양소, 그 다음에 생식력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평가한 바가 있고요. 그 Nurses Health Study 2라는 미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건강 연구에서는 이제는 흔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트랜스 지방보다는 단일 불포화 지방,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그리고 낮은 혈당 지수의 탄수화물 섭취, 지방 유제품,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보충제 등으로부터의 철분 섭취 등이 좋은 것으로 권장을 하였고요.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불임 시기, 지금 전에 열거한 불임 시기 등의 수능도 혹은 선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배란 기능 장애가 극복이 되는, 그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불임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조생식 기술을 사용하는 여성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 식이요법을 평가한 다류 연구 결과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결과들이 매우 엇갈리는 결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 식이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아쉽지만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가 시술이 아닌 자연 가입력을 최적화하려는 여성에게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난자의 질을 올린다든지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시술을 받는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고요. 전반적으로 강력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간호사 건강연구 2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임 식단에 대한 순응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시술을 받는 여성의 임신 성공률 또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육류보다는 생선, 엽산과 비타민 B12, 비타민 D, 그다음에 농약을 좀 덜 사용한 제품이나 전곡류, 유제품, 콩 이런 것들을 섭취한 군들을 따로 모아서 평가를 했고요. 이런 군들을 모아서 연구를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또 임신율이 증가하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유사하게 2010년에 발표된 부코비치의 논문에 따르면 소위 지중해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 채소, 올리브오일, 생선 이런 것들의 섭취 또는 네덜란드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 통곡물, 다중불포화 기름, 야채 이런 것들을 주로 섭취하는 군에서 더 높은 임신 결과를 보여주기는 하였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코호트 연구에서는 이런 지중해식 식단, 또 네덜란드식 식단이 이런 걸 많이 드신다고 해서 더 잘 되는 임신 또는 정상 출산과의 높은 연관성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저가공 식단으로 알려진 또 채소, 과일, 통곡물, 그다음에 오메가3, 고도 불포화 지방 섭취, 또 2010년에 발표된 대체 건강 식생활 지수 식단으로 알려진 과일, 생선, 콩 이런 것들의 섭취들이 기름과 육류, 닭고기의 다량 섭취를 하는 웨스턴, 서구 시기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라는 통계를 증명하지 못하였고요. 이에 대한 잘 디자인이 된 대규모 연구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이고요. 위에 열거된 건강한 식단은 우리가 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나쁜 식습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열거된 연구들의 결과들이 일관성이 없기는 했지만 종합 비타민, 엽산, 오메가3, 전지방 유제품, 곡물, 야채, 생선 이런 것들은 생식 능력 유지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육류, 고혈당을 유발하는 탄수화물 등은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권고안을 위해서는 더 나은 연구와 무작위 대조 시험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이 배란 장애가 있는 여성의 생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이라든지 저지방 식단, 또 비타민만을 강조하는 식단, 항산화제, 또 약초요법과 같은 식이 변화는
배란 장애가 없는 일반 여성에게서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단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흡연은 과연 임신과 생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흡연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생식 능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1928명의 흡연 여성과 19,128명의 비흡연 여성을 비교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는 흡연 여성이 불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폐경이 비흡연 여성보다 흡연 여성에서 평균 1에서 4년 정도 더 일찍 일어난다는 관찰은 흡연이 난포 고갈 속도, 난소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흡연은 또한 자연적으로 잉태된 임신과 시술로 된 임신 모두에게서 유산의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돼 있고요. 흡연을 하는 남성에게서 정자의 밀도, 운동성이 감소되고 정자 형태의 이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을까요? 여성의 생식 능력에 대한 알코올의 영향은 사실 명확하게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코올이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을 내린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알코올이 생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톡홀름의 7,39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하루에 2잔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여성들이 하루에 1잔 혹은 그 미만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에 비해서 불임의 위험이 당연히 더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다른 연구에서도 알코올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이나 임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29,843명의 덴마크의 임신한 여성들의 자가보고이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임신까지의 시간이 술을 마시지 않은 여성보다 와인을 마신 여성들은 더 짧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1769명의 산후 이탈리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알코올 섭취와 임신의 어려움 사이에는 별 연관이 없음을 발견하기도 해서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대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잔에 에탄올 10g 정도가 포함된 음료를 하루에 2잔 이상 섭취를 할 때에는 임신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보다 더 적은 농도의 알코올 섭취가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증거는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물론 알코올은 태아 발달에 해로운 영향이 잘 문서화되어 있고 증명된 바 있고요. 하지만 이 알코올 섭취의 안전한 수준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또 임신 중이시라면 알코올 소비를 완전히 중단하실 것을 권고드리고는 있습니다. 남성의 만성 알코올 의존은 낮은 정자 수, 정자의 운동성, 정자 형태 점수, 정액량 및 혈청 테스토스테론의 수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 조사 연구에서는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여성들의 파트너는 가벼운 음주자나 비음주자의 파트너보다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알코올 소비가 남성의 유해한 호르몬 및 정액 표지와 관련이 있지만 이 용량 대비 반응 패턴은 아직 확립되지가 않았고요. 중증도 알코올 소비가 남성의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 또한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알코올 남용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성기능 장애 위험 증가,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또 사정기능 장애, 조루, 성욕의 감소, 성교통 및 질건조증 이런 것들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준비 중에는 정말 최소한의 섭취만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커피를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500mg, 하루 5잔 이상의 커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카페인 섭취는 생식 능력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페인을 하루 200에서 300mg, 한 2-3잔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를 섭취를 하면 유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천성 기형 위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는 하루에 1-2잔, 약 100mg 정도의 카페인 섭취를 권해드리고 있고, 이 적당한 섭취는 생식 능력이나 임신 결과에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는
남성의 정액 수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 환경적 오염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식품, 물, 공기 및 소비재에서 합성 및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이 남성과 여성의 생식 능력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로 이 유기체의 호르몬 및 항상성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외인성 화합물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남성은 또 여성은 음식, 공기나 물 이런 개인 위생 용품에 포함된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가능한 한 제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선 파트 1과 파트 2의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자면 임신의 성공까지의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비례해서 함께 늘어납니다. 35세 이하의 여성은 1년 동안, 3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6개월 동안 임신 시도에 실패한다면 난임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소위 가임기라는 시간은 생리가 끝나는 시점에 시작돼서 배란일에 끝나는 6일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주 시도하는 부부관계는 가장 높은 임신율을 보여주지만 주당 2, 3회 정도의 시도 횟수도 결과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매일 시도하시는 게 확률상 높게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매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소 자주 관계를 갖는 부부들의 경우 이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부관계의 횟수가 부담이 되거나 이 과정들이 노동이나 두 분 사이에 장애물로 변질이 되는 경우 다음 단계인 인공수정 등의 시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신을 시도할 때에 특정 성교의 위치와 성교 후 일상은 생식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하는 스케줄 등으로 인해서 규칙적으로 관계를 할 수 없는 부부의 경우 배란 테스트기와 같은 가임기를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시기에 두 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임신까지의 시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매일 적어도 4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 보충이 이 자녀의 신경관 결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특정 시기나 혹은 특정 다량 미세 영양소의 섭취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증거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임신을 시도하는 남성과 여성은 흡연과 같은 약물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요. 알코올 남용, 높은 카페인 섭취, 폴리염화 비페닐과 같은 특정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들도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을 시도하는 남성과 여성은 전반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균형 잡힌 건강한 생활 방식과 식이요법이 권장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임신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토론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2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말 잘못했네. 이 조사를 자꾸 틀리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술 마신 걸 처음부터 해야겠다. 너무 붙여서 얘기했어, 그렇죠? 시험관 시술과 같은 시술을 다시 해볼게요.